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전국연합학력평가 올림포스 문학으로 현대시를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강의를 이제 찍게 된 거는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처음으로 찍는 강의가 되고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학교재에 있는 현대시 6편을 이제 찍으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2편을 찍을 건데, 첫 번째가 정지용의 해바라기 시라는 작품을 찍을 거고요. 잠시 후에 신경님의 낙타라는 작품을 이제 함께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새 학기 시작됐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시험 공부도 하셔야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문학 공부하셔야겠죠. 선생님도 열심히 이제 강의해 볼 테니까, 최대한 이 강의 하나면 다른 강의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세하게 강의해 드릴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고, 선생님이 이런 게 출제 포인트가 된다,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여러분 것들을 만드셔야 돼요. 알겠죠? 올해 2학년 학생들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 통해서 많이 도움받을 거라 믿고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제목이 정지용의 해바라기 시라고 돼 있어요. 해바라기 씨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씨앗을 통해서 뭐가 필 거냐면 해바라기가 피겠죠. 그죠? 여러분, 해바라기라고 하는 건 무엇을 바라는 꽃이에요? 해를 바라는 꽃이죠. 그러니까 해를 바라보며 피는 꽃이니까 뭔가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뭔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바라기 꽃이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은 해를 바라고 있는 뭔가 소망, 그러니까 해바라기 씨라는 것 속에는 어쩌면 뭔가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뭔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해바라기 씨에 대해서 EBS 교재에서 해설지 부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길래 그걸 먼저 살짝 설명을 보고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해바라기 씨는 정지용이 어린 자녀들을 위해 지은 것으로 알려진 동시이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동시구나. 그럼 동시라고 하는 것들은 아이들을 위해 지은 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뭐랄까, 아이들이 읽어도 어렵지 않을 만한, 혹은 뭐 천진난만한, 순진한, 뭔가 좀 아이틱한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 같고요. 이 시는 해바라기 씨를 심는 어린 남자아이를 중심으로, 그럼 요 안에 한 화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누구죠? 해바라기 씨를 심는 한 어린아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갈등이나 경쟁 없이 오직 해바라기 꽃을 피우기 위해 조그마한 일손이라도 보태는 순수한 마음. 그럼 요 안에 등장하는 한 아이, 남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씨를 심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이 아이에게 주변에서 뭔가 괴롭히거나 뭔가 방해를 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주로 얘를 도와주려는, 조그만 일손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그런 순수한 마음. 그래서 밑에 보면 아이들에게 세상이 협력을 통해, 요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협력이라는 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세상을 사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 설명을 할 것인데, 그 세상의 이치를 얘는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협력이라고 설명할 건가 보다라고 체크하시고, 그럼 여러분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시 속에서 어느 부분에 이런 협력을 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작가의 의도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주고 싶은 거구나. 그 다음 해바라기 씨를 아이가 심고 나면 누나가 다지고 바둑이와 괭이는 이제 고양이를 좀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고양이도 앞발과 꼬리로 다지는데 힘을 보태고 이슬과 햇빛, 자연의 은혜로움을 선사한다. 그러면 해바라기 씨를 심은 다음에 얘가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일단 심어요. 그럼 이제 누나하고 바둑이, 고양이, 이슬, 햇빛이 모두 다 도와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협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수한 과정을 작가는 감각적인 심상, 그럼 요 안에 어떠한 감각이 등장하나 봐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요 안에서 감각적 이미지가 어딘가에 존재하나 보다. 국어는 단순하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시는 청각적 이미지가 있어!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어디가 청각적 이미지지? 이런 걸 찾는 거예요. 다음 의인법과 영탄법. 그럼 요 안에 의인법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영탄법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있는가 여러분 이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나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 얘기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를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 시를 공부할 때 늘 하는 게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시 속에서 말하는 대상인 화자를 찾고요. 화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화자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자가 겉으로 있으면 나나 우리라는 어떤 말들이 존재하는데 나나 우리가 없을 경우에는 화자를 숨기고 대신 더 중요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화자나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숨은 화자는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며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시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했죠?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해바라기 시. 그런데 살짝 보니까 나나 우리를 찾아봤더니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존재한다. 우리라가 나오니까 이 안에는 우리라는 화자가 존재하나 보다 이 정도 찾을 수 있고요. 그럼 우리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여러 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누굴 포함하죠? 나를 포함하죠. 그렇다면 이 시 속에서 우리 속엔 누가 들어갈까?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시를 보도록 하죠. 해바라기 씨를 심자. 담 모퉁이 참새 눈 숨기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우리가 보통 새들은 씨앗 같은 걸 이렇게 막 쪼사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참새는 해바라기 씨하고 어떤 관계냐면 상극 관계일 거예요. 물론 이 시 속에는 협력자가 주로 드러난다고 했지만 사실 여기서 참새의 눈을 숨긴다는 것들은 해바라기 씨를 피우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종의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새는 장애물.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하고 싶어? 해바라기 씨를 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심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우리가 청유형 어미라고 하죠. 자, 청유형은 나를 비롯해서 뭔가 같이 하자라고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미를 잘 봐요, 여러분. 청유형 어미의 특징이 뭐냐면 해바라기 씨를 심자라는 얘기는 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싫다는 거예요? 당연히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청유형 어미 속에는 소망이라는 심리가 담겨 있죠. 그리고 야 이거 하자 이 얘기는 이거 해야 돼 이런 얘기잖아. 우리 밥 먹으러 가자라는 얘기는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소망도 있지만 밥 먹으러 가야 해라는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유형 어미와 명령형 어미 뭐뭐 해라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소망이나 의지를 드러내는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있는데 지금 뭐 할 거냐면 제목에 나와 있는 해바라기 씨를 지금 뭐 하는 상황이죠? 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를 심는 상황 속에서 뭔가 꽃이 잘 피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라든지 잘 피워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시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참새로부터 뭔가를 숨기고 해바라기 씨를 심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해바라기 씨는 진짜 해바라기 씨만 심고 다른 건 안 심어야지 해바라기 씨가 씨앗 중에 짱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때 해바라기 씨는 뭐냐면 일종의 생명의 상징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씨앗 중에서 대표적으로 해바라기 씨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생명체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사실 전체 생명 중에 해바라기 씨 하나를 가지고 그 전체를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여기를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유법인가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해바라기 씨를 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심자란 말이 2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씨앗을 심는 행위가 별거 아닌 행위면 2번이나 얘기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씨를 심는 행위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게 일련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누나가 손으로 그러면 이제 해바라기 씨를 심는 건 누가 한다 그랬지? 아까 우리 보기 속에서 있었는데 아까? 한 아이가,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심고 그 아이의 누나가 손으로 다지고 나면 바둑이가 앞발로 다지고 그 다음에 괭이가 앞발로 다지고 바둑이가 앞발 다지고 괭이가 꼬리로 다지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누나가 다지고 바둑이가 다지고 고양이가 다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 세 개의 줄을 딱 묶어버리면 사실 문장이 똑같은 건데 단어만 살짝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문장 구조를 통사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
이 통사 구조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럴 때 쓰는 말 우리는 유사한 통사 구조에 뭐라고 한다고요? 반복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유사한 통사 구조는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복은 왜 한다고 했죠? 이런 건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뭘 강조하고 싶은 건데,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누나와 바둑이와 괭이는 결국 이 씨앗을 잘 심어서 잘 자라게 만드는 일종의 무슨 자라고 얘기했냐면 조력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들은 이 아이의 씨 심는 행위에 대한 협력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협력자를 여기다 죄송해요. 협력자를 제시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협동이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 협동이 필요하다는 세상의 이치를 이 부분을 위치가 아니라 이치예요. 이치를 이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이것이 바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뭘 보여주고 싶었다? 이 세상 일이라는 게 혼자 되는 게 아니더라. 내가 씨를 심고 잘 자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 씨를 뿌리면 누군가가 돕고 도와서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하나가 되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누나가, 바둑이가, 괭이가 각각의 사람들을 쭉 종류를 뭐 하고도 있냐면 일종의 열고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열거나 혹은 나열도 하고 있고, 하나 더 쓸 수 있는 이미지는 다진다라는 행위는 우리가 움직임이에요? 아니면 멈춰 있는 거예요? 다지는 건 톡톡톡톡톡톡 두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하나 더 동적인 이미지도 요 안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동적인 이미지는 일종의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막 살아 숨 쉬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쩌면 어떤 생명의 생동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보기 속에 생동감을 드러낸다 써 있었는데 이런 동적 이미지는 곧 어디로 이어질 수 있냐면 뭔가 생동감이라는 감정으로도 모습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괭이는 고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눈 감고 한밤 자고 나면 그럼 결국 이 씨를 심은 우리가 즉 내가 심고 누나가 혹은 바둑이가 괭이가 이 생명체들이 이제 자요. 왜냐하면 이제 밤이 됐으니까 피곤하니까 잘 수 있겠죠. 한밤 자고 나면 요거는 뭐예요?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한밤 자고 나면이라면 밤이 지나면 이란 뜻이니까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야 우리 한밤 자고 보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한밤, 두밤, 세밤 이런 것들이 바로 요 한밤이란 표현 자체가 어린아이들이 보통 많이 표현하는 동심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래서 이 시가 동시라고 설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 자고 나면 그럼 결국은 지금 현재 밤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네요. 요 밤에 이슬이 내려 우리가 새벽쯤에 이슬 내리잖아요. 이슬이 내려와서 같이 자고 간대요. 그러면 이슬이 나랑 함께 자면 난 춥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동안 이슬이 잠깐 우리가 씨를 심었던 그 씨 옆에 와서 자고 간다? 그러면 이슬이 뿌려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슬이 같이 자려면 자신의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 누구와 함께 잔다라는 건. 그럼 결국 요거는 무슨 법이라고 볼 수 있냐면 마치 사람이 그렇다는 듯이 의인법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슬 역시도 이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누나랑 나랑 바둑이랑 괭이랑 잘 심고 잘 다져 놓으면 우리가 잘 동안에 이슬이 내려와서 여기를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보듬어 준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넘어가 보죠. 우리가 이웃에 간 동안에 햇빛이 입 맞추고 가고 그러면 이슬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이웃에 갔다? 그러면 잠시 씨를 심고 딴 곳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는 햇빛이 와서 입을 맞춘대요. 사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라는 것도 누가 할 법한 것들이냐면 사람이 할 법한 것들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햇빛이 입 맞추고 간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의인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햇빛이 입을 쪽 맞췄다? 이건 사람이 할 법한 일인 거니까. 자, 특이한 건 우리 좀 전에 봤던 여기 한밤 자고 나면 있죠? 여기는 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웃에 간 동안 우리가 보통 어디를 갈 때는 낮에 가요? 밤에 가요?
선생님 밤에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밤에 갈 수도 있죠. 근데 햇빛이 온다 그랬으니까 요 시간대는 낮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선생님 네모 쳐놨는데 여기 네모하고 여기 네모를 보시면 밤에는 이슬이 내려와 이렇고 낮에는 햇빛이 내려와 이렇다. 그러니까 밤에는 이렇고 낮에는 이렇다라고 돼 있으면 사실 이 앞에 네모와 뒤에 네모는 문장 구조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 3년과 4년은 마찬가지로 뭐가 될 수 있어요? 3, 4년 역시도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줄여 쓰는 말 있죠? 유통반,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알았죠? 자, 여기도 의인법이에요. 자, 그렇게 입 맞추고 가고 해바라기는 첫 시학시인데 시학시가 경기 전라 지역의 방언, 즉 사투리라고 하거든요.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시학시가 뭐냐면 그러니까 색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바라기는 첫 색시다. 그러니까 색시의 특징, 우리가 결혼했을 때 새색시 기억하시면 돼요. 되게 막 호탕해요? 아니면 부끄러움이 많아요? 아, 부인 잘까요? 어머 몰라요. 약간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수줍음이 있지. 부인 잘까요? 그럴까요?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부끄러움이 많은 그게 새색시의 특징일 것 같아. 그래서 해바라기는 첫 색시인데 사흘이 지나도 그 색시다운 모습으로 뭐해?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해바라기가 지금 싹을 피우고 뭔가 쫙 피어나야 되는데 부끄러우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끄럽다는 얘기는 뭐죠? 이 해바라기가 싹이 트지 않는다 혹은 다른 말로 꽃이 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 얘기를 밑에 고개를 아니 든다. 그러니까 고개를 아니 든다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인 거죠?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왜 고개를 들지 않는 거야? 마치 새색시처럼 부끄러움이 있어서 아직 그런가 봐. 그럼 부끄러움을 간직했다라는 것들은 약간 조금 아직은 뭔가 앞에 나서기 조금 조심스럽고 뭔가 좀 순수하고 뭔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세상에 익숙한 세상살에 너무나도 이렇게 막 다져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직은 뭔가 속세에 물들지 않은 그런 순수함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마지막에 가만히 엿보러 왔다가 누군가가 엿보러 왔어요. 자, 소리를 깨ꯛ 지르고 간대요. 누구지? 깨ꯛ 지르고 간 놈이 자, 깨이라고 하는 건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의성어라고 볼 수 있겠고 소리라고 했으면 당연히 청각적 심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감각이요? 청각적 심상. 선생님, 아까 감각적 이미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요게 그 감각적 이미지인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또 있어요. 감각적 이미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살짝 위로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렇게 쭉 올라가면 입 맞추고라는 거 있죠, 여러분. 입 맞췄다는 얘기는 쪽 한다는 건 닿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감각이라고 하죠? 맞춰봐요. 치읓, 기읒. 그렇죠. 이건 뭐예요? 촉각적 심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시 속에는 뭔가 입 맞추고 촉각적인 심상, 깨이라고 한 소리들. 여러분 이런 감각적 이미지를 주잖아요. 감각적 이미지를 주면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소리가 나고 뭔가 만지고 한 것들은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현재 살아있고 내가 진짜 만지는 진짜 들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러한 감각적 이미지들은 뭔가 살아 숨쉬는 생동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 표현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깨 지르고 간 놈이 오라고 나오죠. 자, 오라는 것들을 우리가 놀람의 소리니까 감탄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감탄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영탄법이다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감탄사라는 게 나오게 되면 시험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단순하게 요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생명이 막 피어나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러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감정을 이 안에 집어넣어서 이 감탄사는 일종의 정서를 이 안에 팍 우겨 넣었다. 정서가 집약돼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사철나무 잎의 숨은 누구구나. 청개구리 고놈이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개구리는 왜 와서 엿보러 왔을까요? 지금 현재 꽃이 피길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 탄생을 또 하나 기다리는 또 다른 존재가 바로 청개구리라고 하는 거. 그럼 청개구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화자와 어쩌면 동일시된 인물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자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언제 꽃 피나, 언제 싹이 트나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청개구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꽃피기 기다리는 또 다른 존재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청개구리라고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 해석할 때는 청개구리가 화자의 분신이다라고 얘기한 책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화자와 비슷한 마음을 지닌 존재로서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시는 정약용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생명 탄생에 대한 것들을 지은 시다. 시대적 배경을 이용한다면 일제강점기와 연결된다는 어떤 해석도 있지만 지금은 뭔가 제시된 보기 같은 거나 어떤 정보가 없으니까 요 정도 안에서 그냥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해바라기 씨를 심은 상황에서 꽃이 피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꽃이 피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어떤 두려움보다는 설레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직 피지 않아서 이런 마음들 잘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라고 볼 수 있겠다.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으면 여러분 이거를 살짝 표로 정리해 보신다면 가운데 이렇게 해서 해바라기 씨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바라기 씨와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 돼 있죠? 이게 참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해바라기 씨를 도와주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누나였고 두 번째가 아까 고양이도 있었고 괭이요. 세 번째가 누구였죠? 아까? 바둑이도 있었고 네 번째가 밤사이에 이슬도 있었고 낮에는 햇빛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와줘야 이 해바라기 씨를 피울 수 있는 협동에 관한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이러한 좀 반대의 시어도 하나 존재할 수 있었다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시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의 현상 가지고서 거기다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자, 최준용님 이것만 꼭 정리해 봅시다. 자, 주제예요. 해바라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순수함을 드러내는 시였다. EBS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는 주제니까 이걸로 함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특징이 뭐냐라 물어보면 청유형 어조를 통해서 우리 아까 청유형 어조 뭐였죠? 해바라기 씨를 심자란 말이 있었죠. 그걸 통해서 의미 있는 행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어떻게? 청유형 어미를 두 번 정도 반복함으로써. 그다음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어디 있었는지 기억나시죠? 아까 선생님이 연에서도 있었고 연 말고 한 연 안에서 문장 구조 비슷한 것도 있었어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촉각이나 청각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무슨 감을 준다? 생동감을 줄 수 있다. 다음 의인법 있는 거 기억나세요? 의인법 아까 입 맞추고 이슬이 함께 자고 선생님 근데 은유법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은유법 어디 있을까요? 혹시 찾을 수 있을까요? 잠깐 멈춰놓고 찾아볼까요? 자, 살짝 시도만 해보시고 선생님 알려줄게요. 어디 있을까? 여기 부분 보세요, 여러분. 해바라기는 첫 시약시인데 그럼 뭐죠? 해바라기는 색시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은유법 하면 A는 B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의인이자 은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다섯 번째, 감탄사는 아까 정서에 집약이 드러난다. 다음 여섯 번째, 열거와 나열이 있었어요. 아까 어디 있었죠? 누나, 고양이, 또 하나 뭐 있었죠? 바둑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조력자들. 일곱 번째, 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생동감 드러낸다. 다 설명했던 것들이니까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짧게 여러분 강의했어요. 현대시는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책 속에서 이제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반만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강의만 잘 들어도 문제 다 풀 수 있고 시험 공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학교 시험 문제 출제한 것도 누구나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랜만에 다시 강의했는데 이제 다음 작품 또 신경미 낙타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 작품 해바라기 씨 썸네일 어떻게 따야 될까? 해바라기 씨 이 태양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씨 아니면 심는 거? 이렇게 심자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어쨌든 이렇게 해바라기 씨 뭐 둘 중에 하나를 써야겠네.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